여러분, 채권왕이다 이러면 어느 누구도 제프리 건들락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이야기할 겁니다. 그만큼 더블라인 캐피탈 회장으로 있는 제프리 건들락은요, 채권에 관한 한 가장 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에요. 게다가 더블라인 캐피탈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지금 최고 경영자를 역임하고 있기도 하고요. 위기 때마다 그 위기를 먼저 읽어서 말입니다. 늘 채권 투자를 해서 거기에서 늘 성자가 됐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분이 섬뜩한 경고를 내놨습니다. 이게 뭐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미국의 10년물과 2년물의 금리 역전 차가 0.36%포인트까지 확대됐다. 앞으로 경기에 험난한 길이 예상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면 이게 빠르면 7개월, 늦어도 15개월 내지는 1년 반, 그러니까 1년 6개월 안에는 이게 경기 침체가 온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검증을 하잖아요. 역사적으로. 이론적으로 이게 검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금융위기가 왔을 때도 그 전에 금리 역전이 한참 됐었기 때문에 그게 결국은 뻥 하고 터졌던 겁니다. 그런데 제프리 건들락이 이야기하는 걸 보면 실제로 말입니다. 이 10년물 국채금리하고요 2년물 국채금리가 역전된 지 한참 됐는데 점점 그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제프리 건들락이 이야기할 때는 0.36%포인트 격차가 났지만 오늘 현재는요. 보시는 것처럼 10년물 국채금리가 2.6850%입니다. 그리고 2년물 국채금리가 3.0370%입니다. 0.352%의 어떤 격차가 납니다. 0.352%의 격차. 결국 말입니다. 격차가 커졌다 줄어들었다 하지만 점점 벌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제프리 건들락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2년물하고 10년물하고 이게 보는 것은요. 경기 지표에 일단 바로미터라고 하는 표준 지표라고 이야기하는 게 2년물하고 10년물의 경기 금리 역전을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역전이 폭이 점점 커진다는 건 그만큼 말입니다. 경기의 위험성이 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돈을 오랫동안 맡기면 이자를 많이 주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돈을 오랫동안 맡기는데 이자를 덜 줘요. 그러면 앞으로 경기 침체가 예상이 된다는 뜻이에요. 경기 침체가. 일반적으로 채권이라는 게 뭐예요? 채권이라는 게 이게 경기가 좋으면 일반적으로 금리가 내려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채권 가격은 올라갑니다. 이게 반대로 움직이거든요. 경기가 나쁘면 반대예요. 경기가 나쁘면. 물론 상황에 따라 틀립니다. 지금 같은 때는 그래요. 지금 같은 때는. 경기가 나쁜데도 불구하고 금리를 올리잖아요. 그죠? 금리를 올리면 채권 금리도 올라가겠죠.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의 가격은 오히려 떨어집니다. 채권의 가격은. 경기가 좋을 때는요. 이게 금리를 내릴 때를 가정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이게 기준금리하고 국채금리하고는 굉장히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놓이는데 기준금리가 앞으로 올릴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되면 그죠? 채권금리도 올라가겠죠? 반면에 기준금리를 내릴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되면요. 채권금리를 내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만큼 빨리 움직입니다. 빨리. 이게 국채금리 시장에서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0년물이 지금 떨어진다는 것은 앞으로 경기가 침체해서 기준금리를 내릴 거다 하는 예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갭이 커진다는 건 충격이 앞으로 더 커진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 장단기 금리차는 지난 3월 29일 날 처음 시작이 됐습니다. 2년물과 10년물의 금리차가. 금리 역전이죠. 10년물은 2.38을 기록을 했는데 2년물은 2.45를 기록을 해서 실질적으로 0.07%포인트 차이가 났습니다. 많이 차이 난 건 아니죠. 그리고 6월 달에도 금리 역전이 일어났지만 그렇게 많이 차이 났던 건 아니고요. 그리고 7월에 들어서 다시 2년물과 10년물의 금리 역전, 세 번째 금리 역전이 되는 거죠. 세 번째 금리 역전이 되면서 지금도 역전 상태입니다. 지금도 역전 상태. 계속해서 역전. 그런데 문제는 이 격차를 점점 벌려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5일에는요. 10년물이 2.94였거든요. 그런데 2년물은 2.95, 0.01%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났습니다. 그런데 7월 18일을 보시면 2.978이죠. 그리고 3.144잖아요. 그러면 아주 단순하게 보더라도 금리차가 꽤 많이 나는 거죠. 꽤 많이. 그런데 이 금리차가 지금 0.352까지 벌어졌다는 것은 여러분 그만큼 경기에 어떤 험난한 예상이 된다는 그런 의미에 가깝습니다. 저는 결국 말입니다. 경기 침체 자체는요. 올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장단기 금리 역전이 되면 보시는 것처럼 실제 위기가 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전에 보면 2006년부터 2007년까지 국채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이 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0 밑으로 떨어졌죠. 그죠? 0 밑으로. 그것도 1년이 아니라 거의 2년 가까이 0 밑으로 계속 떨어지다가 결국은 말입니다. 2008년에 뻥 하고 금융위기가 터진 겁니다. 이게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2007년 12월에 리먼 브러더스라는 투자은행이 망했는데 이게 뭐 시장에서는 그렇게 큰 반응이 없었습니다. 2008년에 가서도 미국의 어떤 시장은요 어떻게 됐나 하면 경제 성장률이 플러스를 기록했을 정도니까요. 그런데 결국 2008년이 지나고 말입니다. 2009년에 접어들면서 시장은 왕창 무너지기 시작하죠. 실제로도 많이 무너집니다. 지금 금리 역전이 됐다는 것은 금리 역전이 멈추기 시작하는 게 언제냐가 중요한데요. 그로부터 빠르면 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가장 빨리 시간이 걸린 게 213일이 213일. 213일이면 한 7개월 정도 되나요? 7개월? 7개월 정도 되죠. 그죠? 이때가 이제 닷컴 버블이 왔을 때가 2000년 7월 23일부터 시작이 돼서 213일째입니다. 그리고 실제 1980년대에도 금리 역전이 있었는데 216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금융위기는요. 2006년 8월 1일부터 금리 역전이 시작이 됐는데 앞서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487일입니다. 487일이면요. 거의 뭐 한 2년, 1년 반 정도 되나요? 1년 반? 1년 반 정도 되나요? 487일이니까 말입니다. 저는 이 자체가 말입니다. 결국은 한 1년하고 5개월 정도 되네요. 그죠? 1년 5개월. 1년 5개월 만에 금융위기가 터졌단 말입니다. 이런 걸 생각하면 여러분 결국 장단기 금리 역전은 분명히 경기 침체를 불러옵니다. 제프리 건들락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결국 말입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리에게 섬뜩한 경고를 지금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인식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경기에 험난한 길이 예상된다 이야기를 했는 것도 뭐 시간을 어떤 일정에 대한 것을 적시하지 않았지만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역사적인 사건을 보면서 경기가 언제쯤 꼬그라질 거다 예측할 수가 있잖아요. 빠르면 지금 보신 것처럼 뭐 213일이니까 한 7개월이 채 안 되고요. 늦어도 지금 1년 6개월, 뭐 1년 4개월, 1년 5개월 정도 되는데 1년 6개월 안에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상할 때는요. 이게 3월 달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3월 달부터 7개월이면 3월 29일이니까 4월로 보자고요. 그럼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0월부터는 경기가 나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질 수도 있다. 좀 더 갔을 때는 1년 4개월이잖아요. 그러면 좀 더 가면요. 앞으로 내년 상반기가 굉장히 위험이 따른다. 지금 모든 지표들이 내년 상반기를 가리키죠. 그죠? 저는 이런 상황을 보면 경기 자체가 어려워지는 게 결국 내년 상반기에 참 어려워지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 다시 한번 더 해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시장은요 꼭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경기 예측하고 다르게 말입니다. 시장은 뭐 쉽게 말하면 단타도 할 수 있고요. 샀다 팔았다 하면서 수익을 바로바로 내는 거예요. 이것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시장은 굉장히 다릅니다. 시장을 꼭 이게 경기 침체하고 맞물려서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막상 경기 침체가 시작이 되면 시장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무너질 거예요. 지금 오늘 다우산업지수 같은 거 한번 보세요. 지금 다우산업지수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32,726.82입니다. 오늘이 0.26% 빠져서 85.68이 빠졌다고 하지만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난 5월 4일 날 34,117.74 이것도 이제 뭐 가볼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거든요. 가볼 수도 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은 그 어느 것보다 빨리 오릅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다시피 지난 5월 4일 날 12,985.01이었거든요. 지금 12,720.58입니다. 오늘은 0.41이 올라서 52.42가 올랐는데 지금 다시 역대 최고치를 지금 밟으려고 하고 있어요. 역대 최고치를. 그런데 지금 이걸 보면요. 여러분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거죠. 주식시장이죠. 결국 말입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역대 최고치를 뭐 이대로 가면 밟을 수 있다는 예상이 사실 어쩌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직도 시장의 유동성은 많다. 투자할 돈이 갈 곳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식시장이 가장 편하다. 지금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부동산 시장이 떨어지잖아요. 코인 시장은 몰라겠어요. 그렇다고 금에 대한 투자는 조금씩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금에서는 큰 투자를 못 내는 데다가 이자가 올라가는 금리를 올리는 상승기에는 이자를 못 받는 금에 대한 투자는 아무래도 줄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투자할 데가 없습니다. 시장인 돈이 많은데 뭐 달러를 엄청나게 찍어서 뿌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방법이 없다. 결국은 주식시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그것도 나스닥은 아무래도 기술주 중심이니까 올라가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빨리 치고 나오자 하는 그런 생각도 여기에 가미된 것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미국 시장은 바닥을 치고 다시 상승 장세에 들어섰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글쎄요. 저는 베어마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약세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든가 또 저기 중국의 경기 둔화라든가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공급망의 악화라든가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이게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주식시장이 상승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게 거품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여러분 투자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럴 때 잘못 투자하면 진짜 악소리 납니다. 악소리. 전문가들이 투자할 수 있는 시장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지금 초보자들 뭐 주식시장에 잘못 들어갔다가는요. 퇴직금은 다 날리는 건 당연하고요. 그동안 벌어놓은 돈까지 다 날릴 수 있으니 조심 또 조심. 돌다리도 두드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한마 엄청난 큰 망치로 깨보고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